지금까지는 이 맥켄지라는 운동 방법과 허리 펴기를 했을 때 왜 디스크 환자들한테 왜 이렇게 이 맥켄지 운동이 추천이 되는지 요거를 좀 알아봤고,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방향이 좀 바뀝니다. 맥켄지 운동이 이래서 디스크 환자들에게 추천됩니다였는데, 이제는 맥켄지 운동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협착증이에요. 디스크 이야기하는데 왜 협착증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센터에 있으면서 또 누가 이게 조언을 받으려고 저한테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좀 그러려니 하고 듣는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 안에서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다.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놓고 보면 어, 그런 사례들이 꽤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디스크랑 협착증은 근데 완전히 상반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허리를 폈을 때 신경하고 좀 멀어지면서 신경이 좀 안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협착증은 조금 반대예요.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지고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더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를 구부리는 쪽으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님들 시골 가서 할머니들 저도 시골에 살아서 자주 보거든요. 할머니들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걸 보면 뭐 물론 허리에 힘이 진짜 없어서 그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협착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허리를 피면 아프니까 그렇게 유모차에 기대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보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협착증이라는 게 허리를 펼 때 그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여기가 이제 추간 공이라고 하는 척추 속에 있는 구멍인데 거기에 요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허리를 필 때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협착증하고 이제 같이 동반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맥켄지 운동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사례가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고요. 어, 사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 지금 이 논문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논문을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이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오늘의 주제랑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논문은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그리고 허리를 펼 때 이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MRI로 촬영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허리가 좀 펴져 있고 여기는 어, 다소 좀 꼿꼿하게 굽혀져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논문의 내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충격적이에요. 허리 디스크는요, 허리를 펼 때 신경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 흔히 디스크, 저 4, 5번 디스크예요 말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 위쪽의 경우는 좀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저 디스크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4, 5번이라는 거죠. 4, 5번의 경우는 이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움직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디스크가 이쁜 게 있고 좀 이렇게 손상된 디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손상된 디스크가 문제인 거고. 근데 이 손상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허리를 펼 때 디스크랑 신경이 이렇게 멀어지는 양상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70% 정도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를 펼 때 디스크가 신경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30%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신경하고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30%가. 이 이야기가 오히려 신경하고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신경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실 이 맥켄지 운동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 로빈 맥켄지라는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분이 맥켄지 운동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1981년에 어떤 한 문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이 문헌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목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논문에 쓰여 있는 거를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맥킨지 박사가 한 얘기가 손상된 디스크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맥킨지 운동이 이제 모두에게 좋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도 맥켄지 운동을 만든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디스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든 사람도 그랬는데 이제 어, 우리 환자들이 좀 뭐 물론 다른 영향도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맥켄지 운동이 절대적인 운동일 수가 없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맥켄지 운동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나 제 가족들이나 뭐 저의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맥킨지 운동을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방법이 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있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맥킨지 운동을 추천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완벽한 운동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모든 디스크에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으니 일단 맥킨지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맥킨지 운동을 하면 아마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 하고 나니까 더 아픈데 좀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반응으로 놓고 본다면 맥켄지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럼 하세요. 가 되는 거고 맥켄지 운동을 했더니 나는 좀 더 아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굽혀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근데 대신 허리를 굽힐 때는 제가 먼저 보고 있겠죠. 집에서 하세요라고 안 하고. 왜냐면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저는 허리 굽히는 거를 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허리 굽히는 식의 운동이 윌리엄 운동이라 그래요. 사실 1950년대 이전에는 윌리엄 운동이 좀 이렇게 뭐 다리 저리고 이런 신경학적 문제에 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운동 치료, 그러니까 운동에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러는 대표적인 방법이 윌리엄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기록들로 본 거죠. 근데 1950년에 맥켄지라는 운동이 나오면서 대세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1950년대 이전에는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왜 계속 이어져 왔겠어요? 여기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거거든요.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허리 굴곡, 몸통 굴곡 운동, 이런 운동들이 사실 나쁘다.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허리를 잘 숙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허리를 안 숙이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잘 숙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허리 잘 숙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몸통을 굽힐 때 고관절이 훨씬 많이 움직여요. 사실 허리보다. 근데 고관절이 많이 안 움직여지면 그때가 허리를 많이 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허리가 어느 정도 숙여지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허리 굽히는 거가 두렵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허리를 잘 굽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고관절을 잘 써야 허리를 잘 숙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야 좀 허리가 굴곡이 좀 덜 되고 또 일부 사례에서 30% 아까 그 연구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면
30% 정도의 환자들은 허리를 숙이는 게 오히려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펴는 운동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는 게 무조건 좋다는 사실 조금 오래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1950년대 그때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1950년대 이후로 이 맥켄지 운동이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대에서는 맥켄지 운동보다는 코어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디스크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중심에 호흡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코어 근육들이 호흡하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해라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코어 운동으로 생기는 복압이 이 척추에 이 눌리는 힘을 좀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 논문은 꼭 이 디스크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